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자,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 자, 태형건설. 자, 코드번호 009410. 네. 태형건설이 건설사죠. 건설사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태형건설이 SBS를 가지고 있죠. 방송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 태형건설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리포트를 나왔냐? 아, 제목이 엄청 셉니다. 제목이 실적은 대형건설사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 말은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뽑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예. 이 말은 즉 개인 투자 일반 개인 투자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주가 3배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인데 일단 실적은 대형 수준의 시가총액 3분의 1이다라고 이제 뽑았어요. 저 역시 여기에 약간 속았습니다. 저도 약간 속았어요. 예. 아, 물론 좋은 리포트 많아요. 좋은 리포트, 좋은 거 써주신 분들 정말 많고요. 최근에 OLED 리포트,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100독짜리 OLED 리포트 저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나온 리포트인데 건설 매출이 7,636억, 전년 대비 33% 증가. 리포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SBS가 72억으로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SBS가 적자였구나 지금까지. 예, 이제 흑자 전환한 겁니다. 예,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 자, 그리고 경영이슈도 존재하고 1천억대 영업이익으로 대형건설사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우리 태형건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태형건설을 진입한 건 사실 4월, 5월 달에 태형건설을 이미 공략을 했었어요. 수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죠. 계속 버텼어요, 저는. 예. 끝까지 간다. 제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에 대한 엄청난 회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좀 죄송한데 제가 고집 많이 부렸어요, 이거. 결국은 손실은 많이 안 봤어요. 거의 손실 본 거 없는데 수익 많이 봤다가 다 토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게 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한테 더 타격이 큰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집 부렸던 이유도 저도 이제 워낙 수주 잔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9.13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반기 부동산 급냉했죠. 하반기 4개 사업자 중에 2개의 사업장이 2019년으로 이연이 됐습니다. 예. 뭐 지연된 거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상 못하죠. 이런 거는 예상 못하는데 근데 계속 제가 포커스 맞췄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태형건설 너무 저평가돼 있었어요.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제가 가치 분석 정말 좋아하고 가치 투자자인데 너무 진짜 이걸 도저히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저평가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식 투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저평가인 이유가 다 있다. 예. 이 저평가도 시장이 인정해야 저평가지 시장이 인정 안 하면 그냥 저평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 지금 PER 3배, PBR 0.5배, ROE가 20%예요. 근데도 극도의 저평가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분도 책임감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책임감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고집이에요, 고집. 예,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이분 역시 이번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23,000원까지 목표가 받다가 17,000원 목표가를 좀 내렸는데요. 참고로 지금 주가가 이것이 따끈따끈한 리포트예요. 1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11월 7일 날 9,730원. 9,230원인데 목표가는 17,000원. 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분 성함은 얘기 안 드릴게요. 자꾸 이런 거 전화 오니까 특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전화 자주 오더라고요, 저한테. 일단 이분께서 이제 대형건설사 전 리포트는 대형건설사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리포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소형건설사 평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변경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시 중견중소형건설사의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전 리포트에서는 대형건설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 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목도 아직까지도 제목이 너무 이분 되게 그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항상. 그 목표의 주가에 지금 반 토막을 넘어서 폭락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얘기만 쓰세요. 계속 성장의 고삐를 다시 한번 맨다. 다시 맨다. 마치 내 리포트는 항상 맞췄던 것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뭐라 하면 또 안 되니까 일단은 뭐 그렇고요. 자, 먼저 상스타임리스타님. 자, 태형건설 쪽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좀 헷갈립니다. 되게 저평가된 기업이고 사업이 이연됐지만 근데 이연된 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수원 쪽하고 과천 쪽 그 사업지구인데 2019년에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태형건설이 반등이 가능할까? 경협주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태형건설을 가지고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그 흐름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내수 시장, 그죠?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주도 실적 다 좋았는데 다 주가 안 갔어요. 전부 다 안 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계속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태형건설의 가장 큰 약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주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을 돌릴 곳이 없다라는 것이 태형건설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최근에 이제 주가 하방에 이제 가장 큰 좀 피해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이제 김본사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남북 경협 이슈로 묶인 게 오히려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북 경협주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제1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이 남북 경협 이슈들이 다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주가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인 거죠.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승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지금 레포트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가려면요 일단 어마어마한 차원대를 뚫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큰 획기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태형건설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만이 나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봉천 센스타님, 그 태형건설 뭐 사실 저는 이제 가치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뭐 지금이라도 다시 뭐 사고 싶은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이제 여러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봉천 센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그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던 그런 기업인데요. 뭐 2014년, 15년 당시에도 생각만큼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저평가된 이런 흐름만 봤을 때는 많이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너무 심하게 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협주 탄력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건설업종 전체가 전반적으로 건설업 자체가 가기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성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자꾸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종 자체는 가기는 힘들다. 다만 그 경협주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잠깐 이렇게 단기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그 흐름이 뭐 그런 측면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흐름이 꺾였던 흐름이 역시 지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코스피 흐름을 감안하고 또 부동산 쪽의 어떤 그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좀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태형건설, 일단 사실 요즘에 SBS 모회사기 때문에
이상한 루머도 많아요. 그래서 좀 태영건설도 좀 많이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 SBS 돈 못 버는데 굳이 방송사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 매각하는 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건 태영건설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태영건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